진정한 승자 관련해서 설문이 있더라고요. 그 설문조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당 지지율. 당의 지지율. 당 지지율 대표님 표가 준비돼 당황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진정한 난리 났어. 승자입니다.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번 6.3 지선 누가 이겼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겼다라는 의견이 40.3, 민주당이 이겼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의견에 동의하는 분이 34.3%.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아, 정청래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성격 규정 참 잘하네. 그렇지 말란 말이야. 네. 네. 저렇게 보는 게 무리가 없죠. 지금 왜냐면 그렇긴 하지. 그냥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실 때 지금 느끼는 감정이 그렇잖아요. 네.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여론조사인 것 같고 저 결과에 대해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 자화자찬할 때는 아니고 네. 무엇이 문제였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 지지율도 대통령님 운영에 대해서도 9.4%가 빠진 네. 내용 저희가 KSY 걸 봤는데 오늘도 MBS 조사 결과를 보니까 또 한 9%또 빠져 있어요. 오늘도 MBS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권 차원의 지지율이 빠진 거는 사실로 보이고 결국에는 과거에 조국 사면 복권 해줬을 때 10% 빠진 거 이후에 두 번째 정말 이게 큰 폭의 하락을 지금 맞이한 건데 저는 정말 민주당이 여기서 문제를 제대로 짚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권이 잘못했다라는 그 경고의 의미보다 민주당이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패배함으로써 그 여파가 정부에 지금 미쳤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저 대통령님 지지율에서 날아간 9.4% 저분들은 10중 8구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치? 그럼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왜 떠나갔을까? 답은 하나죠.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칼날을 이재명 정부 스타일로 안 갖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다행인 점을 찾자면 대통령님께서 빠르게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보이는 그 사과의 모습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더 가시방석 아닐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 10%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 한 4%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6% 정도가 뉴 이재명 중도층 날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모셔왔는데 어떻게 해서 소위 악마화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나마 좀 호감을 가지고 잘하네라고 지켜보기 시작한 분들을 허이허이 막 소금 뿌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거봐 니네 저거 봐 잘해줄 필요 없어 또 떠나가잖아. 니들이 뭐 이익 받으러 왔지? 저 배고프지? 너네 지금 또 나가서 배신할 거지? 요렇게 또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벌써 스멀스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드면은 정치하지 마시고.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치를 할 수도 없거니와 이재명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무게감 더 성문을 열어서 한 분 한 분 더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포용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자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앞으로 이 정권을 더 어렵게 만들 사람들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답답한 게 그렇게 마음을 한번 열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요. 한번 열게 했을 때 정말 마음을 확 잡아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열어놨더니 답답합니다. 아니 참고로 20대, 30대 여성들만 해도 원래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뭐 성별 갈등 이런 것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많이들 보셨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내란 이후에 이재명 정부 1년이 지났는데 왜 20, 30대 여성들도 지금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왜 감지되느냐. 그 이유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심이라는 게 누가 영원히 확보하는 것도 없고 누가 영원히 포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잘하면 지지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럼 왜 그분들이 마음을 돌려 세웠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답답한 것이죠. 네, 슈퍼챗 오징어 땅콩님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해주셨습니다. 오땅님.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우리 얼마. 응원해 주신다라고 아유, 말씀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성종성님께서도 뉴잠스 처음 보신다면서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농부님께서도 남천동 또 걱정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테리 이모님께서 대통령님은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아하.
이제 올공 시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공식 표현을 통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지금 산발적으로 집회가 이뤄지고 하면서 여기저기 막 이상한 물들을 막 흘러 들어오고 이상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취지 자체를 좀 인정한 것 같네요. 그렇죠. 총리께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이미 있었죠. 참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맞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도 느꼈어요. 대통령 폼이 좀 돌아왔다라고 느꼈고요. 나도. 김민석 총리의 행보는 매우 적절하죠.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긍정하고 존중해 주니까 애초 시위를 구성했던 원동력이 상당 부분 좀 해소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중도층 국민들이나 이렇게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독립기관이기도 하고 저렇게 뭐 이렇게 부실 선거를 해서 민주당이나 여당이 얻을 이익이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통령 측이나 정부의 메시지 대응이 잘못됐으면 이게 온팡 뒤집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적극적으로 더 올려주고 존중하고 한 메시지 대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과 이 총리 대통령과 앞으로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이 팀플레이가 매우 적절하게 나왔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겠네요. 티키타카라 그러죠. 티키타카.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지지율 하락에 대한 사과를 하신 것도 저는 매우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용기 있는 지도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공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선관위의 부실 관리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 부정선거론자들도 들어왔죠.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안 피하는 거예요. 회피 안 합니다. 맞아. 그냥 직면해가지고 아까 김민석 총리도 이거 참정권 침해야 딱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죄를 해야 단호하게 되고. 하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직면하면서 안 피한다라는 게 지금도 이런 국면마다 나온다는 게 참 저는 안심이 되고 장점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끝까지 설득을 해서 아니면 아닌 걸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님께서 행정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민원 관련돼서도 저랑 얘기하신 적 있어요. 민원인들이 계속 찾아온다. 그럼 보통 저도 공공기관 다녀봤지만 그냥 민원인들은 늘 기피 부서고 늘 그 부서는 그냥 오면은 아유 내 임기 때 그냥 요거 잘 관리하다가 나는 그냥 떠나자 예. 이러고 말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라 하시냐면은 민원인이 오면 와서 배우고 민원인한테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듣고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맞아요. 이러면서 그분들한테 또 이 얘기도 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행정기관에서 얘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먹을지언정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맞아요. 계속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 평소 철학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선관위가 대형 사고를 쳐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다 수습해야 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무한 책임이라는 것을 잘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방송한 다음에 참 아이고. 큰 일이 있었고 이게 좀 뉴클리어가. 여파가 충격적인 큰 것 일인데. 같습니다. 우리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박시영 TV 나가서 지선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런저런 이제 막 해석을 하다가 소제목 봐라 좀. 소제목 제가 하는 거 작가가 아니에요. 독해요, 작가가. 독한데 작가 뭐 이름 한번 고씨 실명까? 고시성의 고작가님. 고작가가,입니다. 근데 물음표를 네, 넣어주셨네. 물음표. 고자 그래. 아닙니다. 고작가입니다. 아이고 진짜 네가 제일 나빠요. 예, 아무튼간에 이렇게 예. 좀 말이 나오면서 결국 대변인을 사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 일. 근데 저게 너무나도 이지은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현직 대변인 신분에서 그치. 저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당의 대변인인데 그 방송에 신분이 나가서 중요했죠. 예, 예. 그렇죠. 신분이 매우 중요했고 내용 자체도 뭐 윤석열하고 비교를 한 거에서 이미 감정적으로 지지자분들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여당 대변인이 설마 막 이러면서 이런 걸 하시는 거야라고 의혹 제기를 해요. 여당 대변인이 의혹을 제기해. 나 주진우인 줄 알았어. 여당 대변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핵심은 뭐냐면 당무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 이지은 대변인이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설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비교법을 쓴 건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칭찬하고 공항에 부른 게 김민석 총리를 대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의 의사 표시인 거예요. 그게 당무 개입과는 다르죠. 당무 개입 정도 되려면요. 무슨 연판장을 돌렸어. 연판장을 돌리든지 뭘 찍어 대통령이 눌렀어. 시켜가지고 뭐 룰을 당원 100%로 바꾸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나가려는 사람 자르든지 해촉하든지 아니면은 그 홍익표 수석을 국회에 보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걸?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너무 당무 개입이 무엇인지 이전 윤석열이 너무나도 잘 아니, 보여줬기 윤석열이 때문에. 보여준 거 중에 하나라도 네. 겹치는 것을 갖고 와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어서 사실상 이거는 이지은 대변인이 청래당의 수석 대변인이거든요. 사실상 정청래 대표 사람으로서 정청래 대표 연임을 위해서 저 발언을 한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 손발만 묶어놓으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중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라도 정청래 대표 당대표 연임시킬 수 있겠다라는 욕심에 저 발언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게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거니와 저는 저거 대변인 사태로 이게 책임이 수습될 것 같지는 않고 전 지금 지역위원장 자리도 이거는 내놓던지 아니면 징계까지도 검토해야 될 사안 아닌가 전 매우 무겁게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앞에 혹시 그 아까 스샷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화 양상이 저는 더 재밌었는데 그 박지영 그이 직책 컨설턴트 뭐 대표지, 이분께서 뭐 박지영 대표께서 만약 이 대통령의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의중이 실려 있다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큰 사달이 나겠죠. 당이 정말로 쪼개지는 이 발언 다음에 저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쌓아갔다라는 거죠. 빌드업이지. 그렇죠. 빌드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의중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중 있어도 국힘 돼요. 잘 되라 민주당 잘 되라가 아니라 의사 내심의 의사는 있을 수 있잖아. 무슨 대통령이 지금 5대 종단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다고.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진짜 자기들 주장대로 본인들이 친명이라면 만약 대통령이 그 김민석을 픽을 해. 그러면 대통령 의중이 저쪽이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논의를 이어가야지. 그쵸, 그 시점에서. 그쵸, 만약 동의가 안 된다. 근데 그럼 나는 의견이 다르다. 이런 면에서 김민석은 별로고 다른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하고 합리적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서 싫은 거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고 괜히 대통령 플레이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거 플레이 저 적절하지 않아. 적절 부적절. 문제 제기의 방식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거는 저분들이 지금 미치겠는 거야. 잘 안 풀려. 안 게임이 풀리고 안 풀려.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동안 봐주던 게 교인들께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톤과 기조가 완전 박살이 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게 대통령은 정치적인 뜻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치인이고요. 당연히 의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처럼 불법적인 데까지 나아가서 개입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사람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잘했다 칭찬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을 표현할 수도 전 있다고 봐요. 표현을 했는데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대통령 말씀이 맞아. 그럼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말씀이 틀려. 그럼 지지 안 하는 겁니다. 네. 주권자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대통령의 손발을 묶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도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은 칭찬도 해서는 안 돼.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님이 김민석 총리만 칭찬했어요? 박주민 의원도 칭찬했고 임광영 국세청장도 칭찬했고 뭐 정원호 그 구청장도 칭찬했고 칭찬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밀어버렸다 당무 개입이다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대통령의 정치적 공간을 여당 대변인이 나서서 완전히 봉쇄해버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그래서 전 과거에도 예를 들면 선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권 때 총리 누굽니까? 이낙연 총리 아니에요? 그분 당대표 됐거든요? 그거 뭐 문제 있었어요? 그럼 그때 문제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못 느꼈겠습니까? 본인도 그냥 대통령직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당대표가 여론이 흘러가서 이낙연 당시 총리가 나와서 당대표 된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좀 망가진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유독 가혹하냐.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만 칭찬해도 이거 윤석열 같아 당무 개입이야. 왜 이러냐는 거 이게 지금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왜 그러냐. 문조털레 유의 연장선에서 이거는 뭐 문조털레 유가 한 건 아니지만 박시영, 최강욱, 이지은
이 세 분이 지금 만들어낸 한 약간 작품 아닌가? 전 그렇게 봐요. 1차 벤더라는 평가가 있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박시영 대표도 당시의 사정 상황에서 이지은 대변인의 발언이 문제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발언을 딱 하자마자 그걸 이제 막 희석을 좀 수습해. 시켜 수습을 해.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게-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뭐 가운데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김민석 총리를 밀었다면 김민석 총리는 왜 당대표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점이 부족하다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네, 그 얘기잖아.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계속 연임을 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그쵸. 그냥 다 터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솔직하게. 좋겠어요. 그러면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뭐 당원이라든지 뭐 그냥 여론조사에서도 있었고 그걸 보면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김민석 총리는 왜 안 되는구나, 왜 되는구나, 정청래 대표는 왜 안 되는구나, 아 이 사람이 계속 해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아예 다 까고 얘기를 해라. 라는 거를 좀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판단에 막 선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기 아하.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갖고 싶어 앞으로. 그래서 좀 많이 다 까고 얘기해줘라 라는 건의를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싶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고요.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당연히 국가 원수고 또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으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 대통령도 자신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꼬투리 하나만 잡기만을 기다렸다가 칭찬만 해도 아 이거 김민석 민 거니까 당무 개입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여당 대변인이 할 일은 전혀 아닌 거죠. 너무 이건 과하다. 그러니까 가혹하다는 혼란 생각이 중에 들어요. 튀어나온 좀 자기 고백이라고 봐요. 본심 고백이라고 본심? 생각해요. 이게 저도 방송 다들 하지만 이게 진심이 없으면 좀 들켜요 이게. 특히 이런 한두 번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대담이면은 조금 자기 솔직하지 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엉키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자기 바닥에 어떤 침전에 있던 그 사고 회로나 솔직한 고백을 하시게 아니 합니다. 근데 저 윤석열하고의 비교는 무슨 뭐 이거는 우연의 일치겠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거든요. 최민희 의원도 그 다음날 방송 나와가지고 또 윤석열 시대보다도 지금 좀 살기가 어렵다는 비슷하다. 식으로 뭐 비슷하다는 다른 식으로 걸로 나아진 게 느낀다.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윤석열 시대와의 비교를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하. 실물 경제에서의 그 온기가 전파가 안 네. 됐다 뭐 그런 취지인데 그러더니 굳이 또 윤을 예, 달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보면 아니 이지은 대변인은 청래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 최민희 의원은 그 앵커와의 대담 속에서 막 친청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시던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친청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왜 최민희 의원을 친청으로 보는지는 다양한 논거를 제가 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윤석열 시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게 무슨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우연이 지금 너무 반복되고 있다. 그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